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열어 MBC와 KBS 등 방송사 4곳에 유례없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심의 결정 전후로 당시 방심위원이었던 유희림 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수십 건의 민원이 집중 접수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KBS 뉴스 3천만 원 등 4개 방송사의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라는 무더기 중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이런 결정은 방심위의 2달에 걸친 긴급 심의 끝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방심위원장인 류희림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지난 9월 5일 전후인 4일부터 7일까지 인용보도 심의를 요청한 민원은 총 1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토대로 취재진이 추적한 결과 민원인에는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류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들, 류 위원장이 지난달 임명한 방심위 자문특위위원 등 지인들도 민원을 냈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최소 15명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50건, 나흘간 들어온 전체 민원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법률 대리인은 MBC에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대량으로 민원을 하고 본인이 심의에 참여했다면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신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을 접촉해 류 위원장의 부탁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는지 물었습니다. 취재에 응한 류 위원장의 가족은 평소에도 방송의 편향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면서도 부탁받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명절 때 한 번씩 만나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해왔었었고 저 말고도 다른 동서분들도 다른 저같이 식구들도 그랬었고 다 이쪽 같은 편이었었어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불만들이 많았는데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딱 해서 MBC 취재진은 류 위원장의 반론도 듣기 위해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한 민원은 공교롭게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살펴봤더니 내용은 대동소이했고 일부 오탈자까지 베낀 듯 같았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9월 4일 오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말하자면 저희 이거를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방심위에 관련 민원이 쏟아진 건 이날 오후부터였습니다. 초반 민원 상당수는 당시 방심위원, 현 방심위원장인 류희림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전체 민원 중 2번째로 민원을 낸 사람은 류 위원장이 대표를 지낸 언론단체의 후임 대표, 류 위원장 조카와 동서도 같은 날 민원을 넣었습니다. 부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얘기는 했죠. 그렇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튿날엔 류 위원장 동생 부부와 처제, 류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관계자들도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친인척이 민원을 내는 건 방심위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던 만큼 류 위원장 본인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보고 나흘 뒤 류 위원장 동생은 민원을 돌연 취하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동생분이시잖아요. 그건 또 관계가 없고. 그 관계없이 그냥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관계가 없고. 난 취소했고 좀 그렇잖아. 형제간에 뭐 하는지 모양도 안 좋잖아. 류 위원장 주변인들의 민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추가 민원을 넣은 데 이어 류 위원장 아들, 류 위원장 이전 직장인 경주 엑스포 대공원 직원과 직원 남편까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찰하서 혹시 들어오신다고. 이야기 시작하셔서 기다리고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고 전달 드렸는데 아니 아까 또 시청으로 출장 가신다고 그러더니 또 오른다고 그러시고 말이 계속 바뀌니까 뭐. 민원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라며 시작한 뒤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등 구성에 큰 차이가 없고 일부 민원은 민원인이 다른데도 어색한 문장 보호가 문선에 비슷한 위치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사회팀 배주환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통상 방심위에 들어오는 민원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취재에 나서게 된 건지 그 경위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보셨듯이 류일임 위원장과 연관된 사람들이 민원을 쏟아내면서 네. 방심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식 신고가 접수됐고 이 내용을 저희가 입수하게 되면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직은 류 위원장이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민원을 내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고 네. 권익위 조사로 의혹이 해소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방송 내용에 대한 민원 이런 건 시청자 누구나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민원을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이었고 지금은 또 위원장이 된 그 인물의 가족과 측근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10명 넘게 같은 건에 대해서 민원을 냈다는 거, 이게 지금 상당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시 심의 과정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심의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주변 사람들을 통해 무더기로 민원을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본인이 낸 것과 마찬가지인 민원을 본인이 심의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방심위는 이미 과거 직원이 타인 명의로 민원을 넣은 행위를 업무 방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 간부가 2011년부터 6년 동안 타인 명의로 민원 수십 건을 넣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네. 방심위는 이 간부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답은 결국 류 위원장이 내놓아야 하는데요. 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류 위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네.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물었는데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방송 이후라도 입장을 밝혀온다면 후속 네. 보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 되겠네요. 자, 그런데 사실 이번 사안은 MBC에 대한 과징금 의결 이것과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이 보도에도 이해상충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취재된 사실과 이에 따른 의혹을 보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물론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 방송사가 이해 당사자인 경우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기사에 언급된 분들은 일일이 접촉해서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류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이걸 겨냥한 듯한 조치를 취해왔던 것도 지금 사실이란 말이죠. 네, 류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하자마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네. 당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법적 문제까지 있다면서 방심위 직원들이 반대 서명부까지 제출하는 등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짜뉴스 심의센터에서 지난 석 달 동안 제대로 다룬 안건은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가 사실상 전부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류 위원장은 취임 직후 심의 대상을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사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이후라도 이번 사안에 대한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의견이나 입장이 있다면 저희가 충실하게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주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